그때 2014년 2월 7일이 엄청 추웠을 때예요. 밖에서는 춥다가 수영장 안에 들어오니까 수영장은 좀 따뜻하고 해서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한 가운데서 마무리 정리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진 겁니다. 감기 비슷하니 그렇게 처음에 왔었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머리가 무겁고 한쪽이 쏟아질 것 같고 이제 병원에 가니까 뇌경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뇌경색 얘기 들었을 때 어머 감히 내 생각도 못한 뇌경색 올리라는 생각 안 해서 어떻게 다리를 절면서 다니겠나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대한민국 단일 질환 사망률 1위. 이 질환에는 아주 무서운 별명이 있는데 죽음 아니면 장애를 낳는 질환이다. 이런 말까지 붙어 있거든요. 30, 40대 돌연사의 주요 원인, 뇌졸중. 뇌졸중은 남녀노소 심지어 10대 청소년도 예외가 아닌 질환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이것이 뇌졸중의 치명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뇌졸중 하지만 이것만 잘 알면 뇌졸중의 90%는 예방이 가능하다. 뇌졸중으로 무섭게 싸워 이긴 61세 장원주입니다. 제가 뇌경색 쓰러지고 나서부터 먹은 음식이 있어요. 쓰러진 그녀를 일으켜 세운 건강법의 정체는 된장찌개도 들어가고 저희 나물에도 음식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웬만한 건 여기 있는 건 다 들어간 다 거예요? 들어간 거죠. 그렇죠. 뭔가 오묘한 게 있어요. 네. 뭔가가. 막힌 뇌혈관을 속 시원히 뚫어준 몸신의 건강법.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신이다. 나는 몸신이다를 힘차게 외치면서 오늘 시작합니다.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워낙 커서 건강 관리 특별히 유의를 하셔야 될 텐데요. 오늘 관련해서 또 중요한 건강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몸신에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와 계신 분이 계셔서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원주 선생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나 키 좀 크게 준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엄영란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 너가 나가서 꼭 들어야 할 거사. 그래서 오늘 그냥 뭐 궁금해서 내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건강하시죠? 네, 아직은 뭐 목소리가 크고 좋아요. 와, 힘난다. 그런가 하면 인슐린 호르몬 편에 이어서 오늘 또 두 번째로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광기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로 몸신을 찾았는데요. 사실 뭐 지난번 그 인슐린 때문에 살을 우리 가족들도 많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몸 관리를 정말 잘해갖고 몸무게도 빼고요. 근데 올 여름에 무지 더웠어요. 그렇죠. 근데 더위에 내가 음식 조절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여름에 살찌는 건 처음이거든요. 올 여름에 제가 한 4kg 또 쪘습니다. 살짝 놓으셨구나. 어디에 4kg가 쪘어요? 뭐야 이거? 걱정이에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난번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찾아오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대로란 얘기예요. 네, 그대로입니다. 아, 예. 괜찮아. 여름에만 뭐 살찌는 거 아니야. 네. 사계절 지금. 임상영양대학원의 김영미 교수님께서 또 처음 찾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경숙 교수님이 잠깐 출장 가셔가지고요. 저한테 오늘 하루만 해달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아마 교수님께서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격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임 교수님이 진짜 잘 계시죠 지금? 예, 예. 여기 지금 고정으로 노리고 있는 분들이 오셨는데, 예. 그럼 뭐 먼 훗날 뵙시다. 아우야, 진짜 자리 비우면 안 되겠구나. 무섭다. 자, 오늘의 몸신 주제 발표하겠습니다. 똑딱 2초가 흘렀습니다. 2초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질환의 환자 1명이 발생했고요. 6초 사이에 이 질환으로 사망자가 1명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률 1위고요. 30, 40대 돌연사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질환으로 한 해 진료를 받는 환자 수가 무려 66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치료를 하고 나서도 심각한 반신마비라든지 또 언어장애라든지 또 더 중한 경우에는 식물인간이 되기도 하고 또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중증 질환을 오늘 주제로 잡았습니다. 이 질환에는 아주 무서운 별명이 있는데 죽음 아니면 장애를 낳는 질환이다. 이런 말까지 붙어 있거든요.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환의 90%는 예방이 가능하다. 90%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방법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몸십니다. 오늘의 주제 정말 궁금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생사를 가르는 1밀리의 뇌혈관, 당신도 예외가 아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뇌졸중입니다. 드디어 나왔구나, 뇌졸중. 뇌졸중 하면 어르신들의 질환으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당신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예외가 아니라는 그런 뜻인 거죠, 이 기자? 네, 맞습니다. 뇌졸중은 남녀노소, 심지어 10대 청소년도 예외가 아닌 질환입니다. 국내 자료에 따르면요, 40대 이하 젊은 뇌졸중 환자는 전체 뇌졸중 환자의 무려 20%를 이루고요. 심지어 2010년 이후로 5년 사이 뇌졸중 발병률은 무려 65%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뇌졸중 하면 노년층의 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신데요. 오늘 우리 몸신에서 당신도 예외가 아닌 뇌졸중 열심히 들으시고 다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했던 뇌졸중 이야기와는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알지 못했던 원인도 그렇고 부모님은 물론이고 또 자녀들의 뇌혈관 건강까지 챙겨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사실 이 질환에 경험이 있는 분들, 그래서 큰 고비를 넘겼던 분들이 와주셨거든요. 그 가운데 저도 젊은 분이 계셔서 아까부터 좀 눈여겨봤습니다. 지금 먼저 38배 뇌졸중 있었다는 신성철 씨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 예, 저기 파주에 살고 있는 신성철이라고 하고요. 네. 이제 그 당시 상황이 2015년 2월 7일이었는데요.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오후에 출근을 했거든요. 네. 제가 수영 선생님을 하고 있었는데 수영장으로 출근했는데 수영장은 또 이게 겨울이니까 따뜻하단 말이에요. 네. 밖에서 발발발 떨다가 이제 수영장에 갔는데 그 수영장이 그때 6시까지 문을 이제 열고 6시에 문을 닫는, 밤에 토요일 날 문을 닫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5시 한 반 정도에 쓰러졌던 것 같아요. 일을 하다가 갑자기 몸에 왼쪽에 마비가 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물건을 집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집혀지는 거예요. 또 이상하다 이렇게 했는데 왼쪽에서 침이 떨어지더라고요. 아, 근데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면서 한 30분 정도만 누워 있자라고 이렇게 잠깐 누워 있었는데 그 뒤로 15시간을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 뒤로 15시간을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아, 그냥 그 휴일이었으니까, 일요일이었으니까 그냥 비어있는. 다음 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이제 수영장은 이제 사람들 다 간 줄 알고 불 꺼놓고 다 퇴근을 딴 직원들은 네. 저 혼자 쓰러져 있었는데 와이프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안 들어오니까. 예,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경찰들이랑 제 핸드폰 위치 추적해갖고 이제 따고 들어왔는데 제가 거기 쓰러져 있던 게 일요일 날 아침 7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차에 실려갖고서 이제 가서 병원 가서 뇌출혈이라는 걸 알았고요. 세상에. 우리 신성철 씨께서 그 사실 40이 안 돼서 그렇게 뇌출혈을 일으켰는데 그렇죠. 혹시 술, 담배를 과하게 하셨어요? 담배는 태어나서 한 번도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어머야. 호기심에는 또 한 번도 빨아본 적도 없고 아니, 제가 술은 이제 본격적으로 마신 건 30살 이후에 마셨는데 그때도 일주일에 뭐 한 번, 많아야 2번 마셨으려나? 몸 관리는 나름 뭐 정기적으로 마라톤도 참가했었고 또 수영을 하다 보니까 수영도 열심히 했었고 집에서는 이제 와이프랑도 거의 현미밥만 먹거든요. 쌀밥 안 먹고. 이렇게 운동도 하고 관리도 하고 먹는 것도 신경 쓰고 먹었는데 그런 증세가 왔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관리를 안 했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기본 원인이 돼서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원인이 뭐라 그래요? 근데 주변에서 아니 주변이 아니고 그 원인이 뭐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뭔가 이렇게 좀 여러분. 이렇게 좀 뜸을 좀 들이시는 것 같아. 아니에요. 신성철 씨가 지금 딱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시도록 뭐야, 제작진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원인은 잠시 후에 확실히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아, 와, 원인이 답답하네.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뇌졸중의 90%는 사실 잡을 수 있었다. 예방이 가능했다. 그 90%에 대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야. 잠시 후 알아보겠고요. 우선 바로 그 옆에는 또 50대에 또 겪으셨네요. 저는 도남동에 사는 서울에 사는 뿐인 이름 이순놈이에요. 네. 저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손뼉을 치니까 손뼉이 안 쳐지는 거, 안 맞춰지는 왜 거예요. 갑자기 손뼉을 치겠다고 네. 생각하셨어요? 아니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제 다리 움직이고 운동한다고 들어넣어서 이렇게 손뼉을 치니까 안 돼서 이상하다 그러고 또 발을 맞춰 보니까 발도 안 맞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동생인데 좀 와봐라 그랬더니 언니가 말소리도 이상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옆에 동생분이요. 예.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그 의사 선생님 앞에서 제가 쓰러졌어요. 아이고. 그래서 반이 마비가 와서 그 자리에서는 일어설 수가 없어서 휠체어 신세를 지었어요. 정말 살기 지금은 어떠세요? 근데 살기 싫어. 지금은 네. 어제 그저께 일요일 날 또 수락산 정상 갔다 왔어요. 수락산 정상까지. 네, 정상 갔었어요. 그러면 혹시 다른 지병들이 또 있으신 건? 아 다른 지병은 전혀 없고 딱 한 가지만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뇌경색이 오리라는 생각도 안 했었고 지금은 그래서 한절기 때는 되게 조심을 해요. 자꾸 돕고 할 그래요? 때. 예, 그것만 그게 좀 뭔데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순놈 씨도 그렇고 신성철 씨도 그렇고 꼭 이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병을 얻었다고 하는데 네네. 그게 그걸 뭔데요? 왜 말씀을 안 해주셨냐는 거지. 너무 뜸을 들입니다. 나는 그것보다 그게 궁금한 것보다 아, 수락산 갔다 오신 걸 나는 내 귀로는 수라상을 받은 줄 알았어. 배고프시죠? 근데 지금 워낙 고우시잖아요. 예. 그때 상황을 이렇게 차분히 말씀하시는데 그 원인도 그렇고 또 이겨내신 방법들도 그렇고 앞으로 저희와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신의 경험담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해주신 분들이세요. 지금 건강한 모습들이신데 저희가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아이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뇌졸중에 대해서는 저희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뭐 늘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주 중요한 주제로 늘 다뤄왔는데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 그리고 4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도 전체의 20%가 발생한다. 이 모든 게 굉장히 낯설고 새로운 정보가 됩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 뇌 속에 있는 혈관이라는 것은 두께가 1mm 이하인 아주 작고 미세한 혈관들이거든요. 이 혈관이 막히면 1분 만에 1분 정도에 약 200만 개의 신경세포가 손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1분 만에 200만 개. 셀 수도 없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후유증이 남는 거죠. 마비가 온다든지 언어가 잘 불편하다든지 또는 뭐 냄새를 못 맡는다든지 소리를 못 듣는다든지 하는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병, 이 뇌졸중의 90%가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90%면 이게 만약에 뇌졸중에 걸린다 하더라도 다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뇌졸중이 왜 생겨요? 그냥 다 예방하면은 다 미연에 다 막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왜 생겼냐고요? 이 방법만 알면 뇌졸중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방법이 어려워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까? 그러게요. 얘기를 어렵지도 진작에 않고. 안 해주셔서 그랬잖아요. 왜 나한테 그래? 내가 안 그랬어요. 얘기해줘야지. 아 진짜. 자, 오늘 이 뇌졸중의 위험인자 무엇인지 이 몸신에서 제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고 마음속에 두셔서 뇌졸중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아봐야죠. 그래서 뇌졸중의 원인부터 그 예방법도 살펴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정말 뇌졸중으로 죽음의 고비를 넘긴 하지만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회복한 몸신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자신에 막혀 있던 뇌혈관을 뚫어준 그 건강법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잠시 후 몸신을 살린 뇌혈관 건강법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졸중이 당신의 건강을 노린다. 검진을 해보니까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도대체 게 뭐가 문제인가? 전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이것이 뇌졸중의 원인이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 뇌졸중은 잘 관리만 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 방법만 알면 뇌졸중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다. 이것만 알면 뇌졸중의 90%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사실. 제 의지는 아무것도 없이 손 하나 까딱을 못했었어요. 산송장이나 마찬가지였죠. 제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나서부터 먹은 음식. 뇌졸중으로 쓰러진 그녀를 당당히 일으켜 세운 건강법의 정체는 15분 정도 하면은 땀이 나요. 땀이. 하루 15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뇌의 신경세포를 튼튼하게 해준다는 운동법까지. 뭐 여행 가서 힐링된다는데 이것도 힐링되는 건 처음이네.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자, 그러면 뇌졸중에 관한 모든 것 오늘 속속들이 살펴주실 몸신 주치의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뇌졸중. 하지만 그 원인만 알면 90%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사실. 뇌졸중 예방의 최선책을 알려줄 오늘의 몸신 주치 신경과 교수 신동훈. 인사 부탁드립니다. 신경과 전문의 신동훈입니다. 뇌졸중은 원인을 알고 잘 관리만 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단일 질환으로서는 사망률이 1위인데요.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죠. 예. 예. 이전에는 3시간이었었는데 최근에는 4.5시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골든타임은 언제부터 세는지 혹시 아시나요? 골든타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 심근경색, 한마디로 이것도 혈관에 관련된 그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제가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그건 전문가가 아니고요. 경험자라고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 주치의입니다. 예. 뇌졸중 역시 쓰러지고 나서 4.5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한다. 요걸 제가 지금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쓰러지고 나서 병원까지. 예. 까지? 좀 어떻게 맞는 걸로 좀 해주시면. 아니. 선생님 그러면 늦을 것 같아요. 쓰러지고 나서 4.5시간까지 병원에 간다면 왠지 좀 늦을 것 같고요. 그렇지. 쓰러지고 나서 4.5시간에 치료까지 다 끝나는 시간을 말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 증상이 오기 전에 4.5시간. 어떤 증상이 오기 전에? 모르죠. 그걸 아무도 얘기를 안 했으니까. 뭔 증상이 있겠지. 지금 뭐 쭉 뭐 정답 비슷하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모르죠까지 나왔거든요. 그렇죠. 정말 저희가 모르네요. 아, 그래도 있습니까? 이용식 씨가 약간 근접했는데요. 실제 뇌경색이 나타났을 때 특징적인 증상, 순간 한쪽으로 힘이 빠졌다든지 말이 어눌해졌다든지 물체가 2개로 겹쳐 보인다든지 등의 증상이 나타난 시점으로부터 이게 이제 병원에 도착해서 혈관이 막혀서 생긴 뇌경색인 경우에 혈전용에 이제 투여를 하게 되는데 그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시점까지를 4.5시간 이내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신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그 골든타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신성철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그 쓰러지고 15시간 이후에 발견이 맞아. 됐다는데 맞아요. 그럼 저분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입니까? 맞아. 일단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거는 뇌 경색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지만 이제 신성철 씨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이었고요. 하지만 정말로 이건 천운이 따른 거예요. 아까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일단 출혈 자체가 스스로 멎어가지고 더 커지지 않은 것도 굉장한 운이 따른 거고요. 이건 뭐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도까지 회복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사실 여기 와 계시기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평소에 선행을 많이 하셨던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뇌졸중 제대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뇌졸중을 대하는 저희의 마음 자세도 조금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뇌졸중이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좀 차근차근 진행을. 뇌졸중은 무엇입니까? 뇌졸중이란 건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그리고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두 개를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혈관이 막힘으로써 뇌 조직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뇌세포가 죽어가는 그런 질병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사진이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이게 뇌출혈. 네, 저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뇌출혈이고요. 이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면서 혈액이 혈관 밖으로 나와가지고 저렇게 보이는 건데요. 대표적인 이런 출혈의 원인이 뇌동맥류가 되겠습니다. 이 뇌동맥류라는 건 저쪽 보시면 뿔룩 튀어나온 꽈리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풍선을 불 때 처음에는 잘 부러지지 않다가 어느 크기 이상이 되면 쉽게 늘어나죠. 네. 혈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크기 이상이 되면 쉽게 늘어나면서 금방 터지게 되는 거죠. 네네. 저거 부풀어 오르면 무슨 증상 같은 건 없나요? 증상이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어떤 우연히 사진을 찍어가지고 혈관 조형 검사를 해서 알게 되기 전에는 잘 모르게 되고 야, 위험하네. 그러다가 이제 터질 때 굉장히 벼락두통이라고 하는데요. 예. 누군가 이렇게 망치로 내려친 듯하게 아니면 실제로 순간 생깁니다. 순간 생깁니다. 이게 꽝 터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심한 두통이나 의식 변화 이런 것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뇌출혈이 생기게 됐을 때 15%는 병원에 오기 전에 그리고 치료 도중에 28%가 사망하게 돼서 대략 50%가 사망하게 되는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만약에 혹시 그 뇌출혈이요. 네. 혹시 그 뇌혈관이 막히는 그 경색보다도 더 무서운 질환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뇌경색이나 뇌출혈 증상의 중함이 더 정도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빨리 병원에 도착해서 적절한 조치, 치료를 받았는지가 중요하지 어떤 병 자체가 더 중하고 경하고 이렇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자, 뇌출혈, 뇌경색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나나요? 이제 여러 가지 관리가 잘 되면서 뇌출혈의 빈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현재 한 20% 정도가 뇌출혈이고요. 예. 뇌경색은 80%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뇌경색의 경우 또 화면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분의 사진은요. 네. 처음에 도착했을 때 뇌혈관 사진인데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 혈관이 가지가 아예, 하나도 없네요. 예, 꽉 막혀서 전혀 가지를 않았었는데요. 보시면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고 나서 혈전을 끄집어낸 뒤에 이렇게 혈관이 전부 다 정상으로 돌아온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골든 타임 내에 와서 적절하고 빠른 신속한 치료를 받게 되면 저런 혈관 모양을 갖게 되고 그 다음 날 뭐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네. 사실은 너무 빨리 퇴원을 원해가지고 제가 좀 난처했었던. 그만큼 빠르게 회복되신. 이제 지금은 정상인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렇게 꽉 막고 있는 게 뭐죠? 저 왜 막히는 거죠? 이게 뭐 흔히 피떡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혈전입니다. 그래서 뇌 혈관 자체 내에서 발생해서 막힐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곳에서 형성이 된 피떡이. 혈전이 날아와서 막히는. 혈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환자 치료를 해가지고 실제 끄집어낸 거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커요 정말? 근데 저 자로 봐서 그런데 2cm가 될까 말까한 이 작은 혈전인데 이게 이제 머리 혈관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크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 피떡은 어디서 생겨났길래 이렇게 뇌혈관을 막을까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목에서 만져지는 이 경동맥. 경동맥은 머리로 혈관을 보내주는 통로잖아요. 여기에 여러 가지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거기에 피가 엉겨붙게 돼서 혈전이 생성이 됐다가 그냥 전체를 막을 수도 있고요. 머리 혈관 안으로 날아가는 색전증을 일으킬 수 피떡 하나 때문에요. 네. 그리고 경동맥 말고도 이제 뇌졸중은 심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혈액을 짜주는 이제 빰뿌질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간에 심장 안에 혈전이 생성이 됐던 게 이게 우연한 기회에 떨어져 나간 게 가장 가기 좋은 게 뇌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로 날아가서 뇌혈관을 막음으로써 뇌경색이 발생하죠. 네. 그 심근경색을 앓은 사람도 뇌졸중이 올 확률도 좀 조금 높습니까? 아, 맞습니다. 약간 높죠? 많이 높아. 위안 듣고 싶 어떤 위안을 받고 싶은 건가요? 아, 죄송하지만 꽤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뇌혈관 하니까 이제 심혈관 문제만 있을 때 뇌경색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심혈관 질환이 있지 않아도 이 다른 원인에 의해서 전체 뇌졸중의 약 20%를 차지하기도 하고 40세 이하의 뇌졸중에서는 40% 정도의 원인을 차지하는 게 바로 부정맥입니다. 네? 네? 부정맥은 해결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모든 부정맥이 다 뇌경색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심방세동이 가장 위험한 녀석이고 우리 심장은 이제 심방이 있고 심실이 있잖아요. 얘가 이제 방실 규칙적으로 띄워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심방이 짜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받은 피를 또 심실이 전신으로 뿜어주는 거죠. 이렇게 규칙적으로 띄어야 하는데 네. 심방세동이라는 건 이 심방이 짜주지 못하고 이렇게 부르르 떨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혈액이 짜주지 못하고 고여 있으니까 이게 엉겨 붙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같이 그리고 만들어져 있던 게 어떤 우연한 기회에 떨어져 나가서 전신 순환을 타고 뇌로 가면 그게 이제 커다란 뇌경색을 만드는 거죠. 심방세동 같은 그 부정맥의 경우는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평균 심박수가 분당 1분에 60회에서 100회 정도 되는데요. 심방세동의 경우에는 분당 300회까지 뛴다고 하니까 이건 뛴다고 하는 것보다 떨림에 더 가깝겠죠. 근데 자각 증상도 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답답하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맞아요. 문제는 이게 24시간 365일 그런 게 아니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또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고 증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 별거 아닌 거구나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만큼 또 위험한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은요 반드시 검진을 받고 그 이후에 부정맥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자주 규칙적으로 관리하고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부정맥이라는 거 정말 관심을 갖고 꼭 해결을 해야겠습니다. 혹시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 부정맥이 원인이 돼서 뇌졸중을 겪으신 분이 계시죠? 네, 이종호 선생님 마이크 한번 받아주시겠습니까?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부산에 사는 이종우라는 사람입니다. 금년에 나이는 79이고 저는 나이 70이 됐을 때 첫 정세가 왔어요. 네. 그런데 그 여러 사람 동료들 와서 같이 골프를 했는데 네. 하다가 중간에 어물어물 사람이 쓰러지니까 어물어물 사람이 쓰러지니까 아이고 선생님 마이크를 쓰러지니까 막 급히 연락을 해가지고 차를 그 안에까지 불러내고 이래서 급한 응급 조치를 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 골프를 하다가 어떻게 쓰러지신 거예요? 예. 그래 조치를 하고 내 출혈에 대해서 이제 그 전부 다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이래 했는데 돌아와서 이제 뭐 이걸 뭐 이래 했으니까 이런 문제는 없겠지 하고 지냈는데 얼마 안 가서 한 6개월 내에 또 그와 같은 증상이 왔어요. 이래 이제 2번이나 경험을 갖고 이제는 이런 문제는 뭐 괜찮지 하고 이래 지냈는데 이제 날씨가 겨울이 닥쳤어요. 춥고 한데 또 바깥에 걸어가다가 또 사람이 쓰러졌어. 어머. 이래가지고 세 번째. 그래 3번 수술을 하고 나서 재활을 계속 했는데 이거 이래다가 한 번 더 안 오는 그런 보장도 없고 이제 더 오면 나는 마지막 이제 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걱정이 돼서 그런 걱정을 하다가 재활하면서 의사분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이거 왜 이런 증세가 나한테 자꾸 오느냐? 그때야. 혹시 내가 사후 관리를 잘 못해서 이런 증세가 오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의사 선생님들이 내 몸 상태를 세세히 관찰을 잘 못해서 또 그런 경우가 오는 건 아니냐? 항의 쪽으로 상당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과 과장으로 계시던 분이 내과도 인원을 하고 또 외과에서 내과 가서 인원을 해보니까 그것을 답이 안 하니까 심장 내과로 심장 외과로 이렇게 전부 관련된 의사분들이 인원이 됐습니다. 그때 와서 검진을 다시 해보자. 그래서 그 날짜를 기다리고 검진을 해보니까 자기는 그 원인을 부정맥에서 찾는 거라. 부정맥에서 찾는 거라. 그래서 네 번째 이 심장을 관련한 조치를 하고 네 번째. 지내는데 그럴 때 다시 지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왔는데 이러다가는 말이야 100세 시대에서 뛰면 한십년 더 살겠구나. 한십년 더 살겠구나. 긍정적이시네요.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저희가 그래서 상당한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환자분이 의지가 워낙 강하셨고요. 지금 긍정적이시고. 말씀 들어보니까 대단한 에너지를 갖고 계세요. 지금 그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좀 마음이 놓이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쭉 들으신 소감이 어떠세요, 의사? 워낙에 이제 부정맥이 단번에 딱 발견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굉장히 여러 번의 검사에 걸쳐서야 이제 그때 숨어져 있다가 왜 그렇죠? 그때 발견되는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정상적인 박동을 보이다가 숨어요. 저희가 건강 검진 때 이제 심전도라는 걸 하잖아요. 그는 그 찍는 그 순간에 그 맥박만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검사로 어떤 저런 심방세동이라든지 치명적인 부정맥을 잡아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평소에는 정상처럼 보이다가 돌발적으로 발작적으로 부정맥이 나타났다가 그때 이제 말썽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다시 또 조용히 숨고 그래서 검사할 때는 나오지 않아서 이제 사람들이 24시간 동안 이런 맥박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달고 하루를 생활하고 그다음에 어땠는지를 이제 들춰보는 건데 이걸 하더라도 발견이 한 번에 되는 경우는 20% 정도 되지 않고 야, 이거 아주 반복적으로 검사를 할 때 그 발견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집에서 자기가 이제 팔목에다 대고 이제 그 심장 뛰는 횟수를 재볼 수가 있잖아요. 그 횟수를 갖고 자기가 측정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할 수 있고요. 집에서 이제 시계를 갖다 놓고 1분 동안 몇 회가 뛰는지를 세는 겁니다. 그리고 이 뛰는 맥박의 간격이 본인이 느끼기 규칙적이거나 여러 번 잴 때마다 비슷한 맥박수가 체크가 되면 그때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실제로 측정했을 때 아주 빨랐다가 아주 느렸다가 이렇게 들쑥날쑥하거나 만질 때도 그 간격이 일정치 않다라고 그러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부정맥에 대한 평가를 받고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잘 관리를 받고 약을 잘 드시면 뭐 이런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일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원주 씨는 맥이 안 뛰어요. 전원주 씨는 맥이 안 뛰어요. 그 손을 왜 그래? 아니 시계를 잡고 있어. 아니 저희가 오늘 뇌졸중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하면서 부정맥이 이렇게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 된다, 꼭 잡아야 된다라는 거를 또 새롭게 알았습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뇌졸중의 원인 더 궁금하시죠? 자, 또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앞서서 뇌졸중 예방이 90%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그다음에 당뇨. 이게 뇌졸중의 80%의 원인입니다. 고혈압, 고혈압. 굉장히 너무나 자주 접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관리를 소홀히 하고 무시하다 보면 이게 이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관리를 잘못한다고 뇌경색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뇌졸중 때문에 약을 먹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 조금 괜찮으면 약 안 먹어도 돼. 이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뇌경색이 한 번 오신 분들은 평생 그 뇌졸중 예방을 위한 약을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 재발한다고 생각하시면 100% 재발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니 근데 이게 뭐 고혈압이라든가 뭐 고지혈증 그리고 아까 했던 뭐 고혈당 이게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들이 참 괴로워요. 우리도 사실은 고혈압 치료하세요, 당뇨 치료하세요, 뭐 고지혈증 치료합시다 다 얘기를 하는데 환자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시고 이걸 아주 너무 경시하시는 거죠. 그렇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이 뇌졸중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그래프에 나타난 것 같이 고혈압은 뇌졸중의 원인의 67%, 당뇨는 32.6%, 고지혈증은 29%나 유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원인들 여러분들 정말 잘 아시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눈으로 보면 막 어우 이렇게 얘기했다가 뒤돌아서면 에이 맞아. 고혈압약을 먹으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아이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아이 제가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보다 제가 4배, 5배는 운동을 해요. 이러면서 아예 의사 선생님을 그냥 뭐 망신을 주고 갑니다. 그러고는 기어이로 돌아오실 때는 병원에 다시 오실 때는 한쪽이 잘 안 쓰여지고 이 말이 잘 안 되고 이런 상태로 돌아오시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아마 여기 와 계신 네. 이 사례자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원인 중에 포함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내 원인이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다. 아버님도 다 그러셨어요. 계시네. 그걸 지금까지 말씀을 안 하셨네. 예. 아니 신성철 씨는 39, 30대에 어떤 질환이? 고혈압이 있었고요. 제가 병원에서 이제 건강검진 받으러 가서 혹은 제가 그냥 혼자 가서 이렇게 측정을 하면 기계가 제 혈압을 측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그 수동으로 하는 걸로 다 측정하면서도 되게 막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200은 기본적으로 넘었던 것 같고요. 와. 병원에서 저한테 전화까지 왔었어요. 재검사 받으러 와라. 약 드셔야 된다. 근데 저는 운동도 되게 많이 했었고 뭐 정기적으로 마라톤도 나가고 이랬던 사람이라 그 또 젊은 나이에 약 먹는다는 게 되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게 몇 살 때부터 고혈압이었어요? 제가 처음 혈압이 높다는 걸 알았던 게 32살 때였어요. 그 전까지는 뭐 혈압이 전혀 안 높았는데 그래서 그냥 그리고 증상도 없어서 아니, 도대체 혈압이 높은 게 뭐가 문제인가. 뭐 오히려 어떤 책에서 보니까 사람이 혈압이 높은 거는 필요하니까 혈압이 높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나는 그냥 좋은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약을 안 먹다가 쓰러졌는데 어머나. 지금은 일어나서 제일 먼저 챙기는 게 고혈압이고요. 주변에서 혈압이 있는데 약 안 먹는 사람 있으면 제가 쫓아다니면서 약 먹으라고 얘기할 정도가 고혈압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해요. 전혀 증상도 없고 불편한 게 없으니까 이거를 굳이 조절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데 서서히 혈관이 망가지고 작은 혈관부터 망가지다가 이번에 터지기도 하고요. 이제 투석을 돌리거나 혹은 이제 시력을 잃거나 나중에 심혈관, 뇌혈관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저도 50대 초반에 아마 혈압이 있었대나 봐요. 50대 초반에 아마 혈압이 있었대나 봐요. 그래서 의사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모임에 이래 가서도 그 얘기를 차마 동창들 만나면 얘기를 못 해나. 고혈압이라는 게 자존심이 상해요. 아니 고혈압 약을 먹는다는 게 이상하게 50대 왠지. 맞아요. 그랬었어요. 예, 예. 근데 나중에 사실을 알고 보니까 엄마, 아버지, 작은 아버지 다 혈압이 높으셔서 뇌경색이요. 다 그래갖고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리고 심지어 동생 같은 경우도 혈압약을 안 먹었었는데 안면 마비가 오니까 그냥 그때서야 알고 혈압약을 지금 우린 열심히 챙겨 먹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외래에서 보면 이제 혈압이 있어가지고 혈압약을 드셔야 된다 그러면 혈압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든 뒤로 밀어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혈압약 드시는 걸 굉장히 터부시하는데 너무나 잘못된 상식이고 운동을 하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약 먹는 시기를 늦출 뿐이지 결국엔 약을 드시고 빨리 조절해서 혈관을 안전지대로 옮겨주는 게 이게 올바른 치료죠. 저도 이제 나이가 먹었지만 저도 혈압약을 먹고 있거든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제 그 혈압약 받으러 병원에 갈 때는 얼굴에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저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아직도 맞아. 부끄러운 게 있어요. 맞아. 아까 보니까 우리 혹시 그 옆에 계신 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우리 김양숙 씨 혹시 어떤 원인이 있으신지? 저는 뇌경색이라고 그랬고요. 가족력이 있는 당뇨인 것 같아요. 예. 야 당뇨 걱정되네요.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예. 저도 항상 그 당뇨가 제일 무섭거든요. 33세
막내 나면서 그때 당시 자궁 무력증이 와가지고 애를 정산분만 못하고 난산하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11월 달에 우리 막둥이를 낳았는데 그 뒤에 3월 초에 감기처럼 머리가 무거우면서 아프고 그냥 몸살 마냥 몸이 묵직하면서 한쪽으로 힘이 없더라고요 처음에. 그런데 좀 몰랐죠. 뭐 저한테 이런 게 올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때 당시 30대 초중반인데. 예, 33세 그랬습니다. 33세. 예. 아기는 어리고. 예, 이제 3, 4개월 되고. 네.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바로 갔는데 옆으로 삐뚤삐뚤 이렇게 걸어간다고 그래요. 그러고 왼쪽으로 힘이 없어서 넘어지고 무릎 째져가지고 꼬매고. 그럼 지금은 아주 건강해 보이시는데 어떻습니까? 전 지금 정상 이상으로 예. 아유 관리 잘하셨네. 운동 강사입니다. 운동을 하셔요. 예. 운동 강사시라고요. 예. 아, 진짜예요? 예. 몸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운동도 여러 가지 많이 해봤지만 제일 몸에 맞은 것 같고 그래서 이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의 증상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이제 제 선생님께서 이제 만든 표어예요. 그게 이웃 손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의 손발이 되고 도와주자 이런 건데요. 이웃의 이는 이하고 웃어보라고 했을 때 양 얼굴이 비대칭이고 한쪽 입꼬리가 덜 올라가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약간 비대칭이긴 한데 뭐 그거 이상이고. 예, 분명히 자연스럽게. 누가 봐도 이거는 한쪽이 안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손을 이렇게 들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팔이 내려가는 거. 떨어지는 겁니다. 한쪽만. 아 갑자기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요? 올리지를 못하고 예. 그리고 이제 발음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랄랄랄라라든지 이런 거를 발음을 시켜봤을 때 발음이 내가 알고 있던 발음이 아니고 굉장히 부정확하거나 알아듣기 어렵고 이제 어눌하다고 표현하는데 이런 세 가지 증상이 있을 때는 아주 그 전형적이고 특징적인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그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럽게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겁니다. 이제 한 눈을 가렸을 때는 명확한데 두 눈으로 보면은 겹쳐 보이고 이게 이제 복시라는 건데 이런 게 갑자기 생겼거나요. 혹은 어지럼증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균형을 잡지 못하고 한쪽으로 계속 쓰러진다든지 술 취한 사람처럼 갈지자로 걷게 된다든지 아예 서지도 못한다든지 이러한 균형 잡는 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서 이게 머리 쪽 문제로 인한 건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가 네. 잔병질을 좀 많이 이렇게 하시는 편이고 이제 등치도 좋으시고 그런데 저번에 손 붙잡고 엄마랑 가는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자꾸 이렇게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아니야 아침밥을 안 먹어서 그래. 그래서 그냥 넘겼거든요. 그런 경우 그거는 어떻게 사실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 한쪽으로 계속 치우치는 증상, 이런 균형을 잡지 못하고 기우는 증상을 실조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대뇌 밑에 있는 작은 뇌, 소뇌에 기능이 이상이 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소뇌 문제로 인한 건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모시고 가봐. 빨리 가봐.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은 골든타임, 이 증상이 있었을 때부터니까요. 골든타임 4.5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해 주신다면? 혈관이 막히면 4분만 지나도 뇌 세포는 죽기 시작해요. 그리고 죽은 뇌 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죠. 그래서 4.5시간 이내에 혈전 용해제가 들어가서 열어줘야 이렇게 해서 6시간 정도 안에 혈관을 열어준다면 이 치료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누워 지내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자립할 수 없던 그런 운명과 전혀 이전과 다르지 않게 생활할 수 있는 운명, 이게 이 골든타임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심장발부로 쓰러졌을 경우에 응급처치라는 게 있잖아요.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경우에 병원 가기 전에 무언가를 이렇게 처치를 한다거나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 흔히 뭐 이렇게 주물러 준다든지 네네. 뭐 여러 가지 일어나보라고 거를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손도 따고 네. 이러는데 가능하면 이제 심장 정지가 아니라 이제 만졌을 때 맥박은 뛰고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빨리 병원으로 가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빨리 병원으로 가는 게 가장 그분을 위해서도 가장 그게 잘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사실 검사를 받은 분이 오늘 이광기 씨 한 분뿐이라서 예, 검사 네. 결과를 지금부터 열어봐야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예. 시원하게 궁금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뭐 그 당뇨의 그 집안 내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오셨던 우리 사례분을 들어보니까 자꾸 멀쩡하다가 여기만 오면 갑자기 뒷골이 아파지고 그리고 눈이 빠지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증상이 나오는 게 다 나갔고 우리가 그리고 지금 방금 나 침 흘렸어. 그래서 아유, 난 사실 지금 막 엄청 떨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말씀 쭉 듣고 보고 나니까 검사하기 잘했다 싶으시지 않으세요? 아니, 검사는 일단 결과는 좀 사실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일단 나오면 또 방법이 치료 방법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일단 희망은 있죠. 네. 네. 자, 사진 볼까요? 네. 이광기 씨가 이제 저 혈관은 이제 MRI로 촬영한 혈관 사진인데 뭐 좁아지거나 혹은 막혀 있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거나 혈관이 혹은 찢어져 있다든지 이런 문제는 앞뒤 이 좌우로 돌려봐도 전혀 문제가 없이 전혀 문제가 없이 아유, 모르는 저희가 봐도 뭐 너무 고속도로 좋아. 국도 다 잘 열려 있는 것 같아요. 훌륭한 거죠, 저 정도면. 아주 훌륭해 매끈하고 보입니다. 매끈하고 예쁜 혈관이에요. 오, 다행입니다. 주에 그다음 뒷목이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검사를 더 했죠. 그리고 이제 혈관 두께를 보면 내막 두께가 이제 두꺼워지는 것 자체도 어떤 혈관이 받은 스트레스를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봤는데 왼쪽은 0.8mm로 정상 커트라인의 안에 들어왔고요. 하지만 이제 우측 내막 두께는 1mm로 두꺼워져 있어요. 아, 이 혈관의 두께를 보는 예. 거군요. 내막과 중막의 두께를 재는데 이게 약간 두꺼워져 있다는 건 조금 무언가 혈관이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이고 이제 그때 발견하기 전에 이제 몸신을 통해서 그 내닦는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도 지금처럼 관리하고 계속 꾸준히 정기적으로 당뇨가 생기는지에 대한 추적 검사만 꾸준히 잘 하신다면 아마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몸심 프로그램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다행입니다. 내가 다행이니까 제가 오늘 통 크게 오늘 삼겹살 쏘겠습니다. 진짜? 삼겹살. 초음파로 본 게 지금 1mm잖아요. 네. 0.5mm만 더 두꺼워지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 삼겹살을 어디서 먹어 지금? 이게 기준 어느 정도부터 문제라고? 예, 1.5mm 이상이 이게 그 혈관 내경 안으로 돌출되면 우리가 그때 그걸 죽상경화라고 하는 겁니다. 죽상경화라 그리고, 하면? 예, 이게 플렉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기름때가 낀 거죠. 점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동맥경화라고 얘기하는 것과 네, 다른 네, 그건가요? 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 내막이 두꺼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혈관이라는 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저절로 딱딱해지고 약간씩은 두꺼워질 겁니다. 그거는 노화의 한 과정인데 노화. 거기에 혈압이 높다든지 혈당이 높다든지 예. 지방이 높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이런 노화 이상에 뭔가를 촉진하는 거죠. 그러면서 혈관이 더 빨리 실제로는 이제 염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 몸에 자꾸 얘네들이 혈관을 자꾸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면 이게 이제 두꺼워지고 이게 두꺼워진 게 어느 정도 쌓이다 보면 밑에 이제 기름이 이제 고이게 되고 점점 부풀어 오르다가 뻥 터지면 그때 혈전이 만들어져요. 혈전이 만들어. 흡연도 저 원인이 되죠, 싸. 아유, 그럼요. 아, 우선 이광기 씨 검사 결과가 네. 그래도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당뇨, 내닦는 장애가 있으셨기 때문에 좀 염려가 되는데 그래도 건강 관리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럼요, 자, 느끼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더 관심을 가지고 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놓쳐서 뇌경색이 몸으로 전이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제 인생은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뇌졸중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몸심.
쓰러지고 나서부터 먹은 음식이 있어요. 오, 되게 평범하다. 평범해 보이지만 안에는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구수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감칠맛이 딱 나요. 막힌 뇌혈관을 속 시원히 뚫어준 몸신의 건강법. 지금 만나보시죠. 생사를 가르는 1mm 뇌혈관, 그 뇌혈관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건강법으로 지금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 역시 죽음의 고기를 넘어선 그런 분이신데요. 자, 오늘의 몸신 다 같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어느 날 갑자기 그녀를 찾아온 뇌졸중.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특별한 건강법으로 다시 일어섰다. 뇌졸중 후유증을 당당히 이겨낸 장은주 몸신. 안녕하세요. 뇌졸중으로 무섭게 싸워 이긴 파주에서 사는 61세 장은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지금 뵈니까 아주 건강해 계시거든요. 예, 많이 좋아졌죠. 아, 그래요. 어떤 상태셨어요? 맨 처음에 제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9년 전 어린이날이었어요. 노는 날. 근데 제가 장사가 그때는 잘 돼가지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손님들을 접대하고 있었는데 손님들 식사를 해드리고 났는데 제가 속이 약간 미식거리는 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냉수를 먹으려고 일어나서 물을 들어가는데 뒷걸음질이 2번 쳐지더라고요. 제가 저 의지도 없이. 그리고 제가 물을 붙잡았어요, 이렇게. 붙잡고 나서 이제 손님들 식사하고 가시고 나는데 손님들이 카드를 주셔서 결제하려고 카드를 잡는데 이 손이 허공에 이렇게 떠 있어요. 카드가 안 집히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카드를 결제를 못하고 있으니까 손님들이 119를 불렀죠. 그래도 계셨네요. 손님들이 네, 계셔서. 손님들이 있었어요, 아침에.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갔었어요. 병원으로 갔었는데 그날이 일요일 마치 어린이날이라 네.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골든타임을 제가 다 놓쳤죠, 3시간. 아이고. 더구나 또 그 병원에 첫 번에 간 병원에서 저를 그냥 응급실에 그냥 놔둬놨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다고 나중에는 다른 병원으로 가라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이런. 그 2번째 병원에 갔더니 3시간 골든타임을 다 놓쳐서 뇌경색이 몸으로 전이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반신불수가 된 거죠. 아이고. 예, 진짜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바로 치료를 못 하신 거잖아요. 예, 그때는 제가 그냥 상태가 산송장이나 마찬가지였죠. 아무것도 못하고 남의 말은 들려도 제가 이 말을 한마디를 못하고 그냥 제 의지는 아무것도 없이 손 하나 까딱을 못했었어요, 그때는. 아니 그런데 그렇게 쓰러지기 전에 혹시 이렇게 뭐 증상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건 아니면 뭐 하나도 다른 없었죠. 지병이라든가 뭐 그런 요소는 없었어요? 당뇨도 없고 혈압도 없었어요. 병원에 가서 감기로 가면 혈압을 재도 혈압 있다는 소리 못 들었거든요. 네. 그걸 알았으면 미리 제가 조치를 취했겠죠. 그러면 그렇게 정말 나름대로 건강하셨다가 갑자기 그런 일이 네네. 오신 거잖아요. 네네. 참 그때 그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리고 제 인생은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처녀 때는 그래도 대한항공에 근무하고 부족한 거 없이 잘 살았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때는 앞이 막막하고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전 여기 나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남편분이 이렇게 뵈도 인물도 잘생기셨고 말씀이 하시는 게 굉장히 듬직해 보이는데 저랑 비슷하게 그래, 얼마나 힘이 드셨어요. 예, 말도 못했어요. 예. 지금 한 9년째 됐는데 4년, 5년은 진짜 많이 걷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휠체어 내가 타고 다녔죠, 제가.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대소변 다 받아내고 아이고. 저의 손가발이 다 대주셨죠. 저한테 싫은 내색 하나 안 하고 모든 걸 다 맡아서 해주셨죠. 설마 싫은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저 없는 데서는 했을 줄 몰라도 저 앞에서는 안 했어요. 그런 남편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예? 18살에 만났어요. 18살에 18배 연애하셨군요. 예, 연애했죠. 연애. 그렇게 그때 더 멋있으셨죠? 그렇죠. 아저씨도 공항계통에 계시고 저는 대한항공에 있는데 대기실에 항상 와서 기대니까 미스장은 결혼할 사람 있다고 무시 밖에서 저는 중매 한번 선 한번 묻고 억울하겠다. 좀 억울하지 않았어, 그죠? 억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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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억울해. 나도 첫 번째 남편이랑 결혼하고 억울해 죽겠어, 진짜. 아니 근데 그 억울함이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그 얼굴 다 가셨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제가 우리 아저씨가 하시는 거 보고는 제가 이를 악물고 재활 운동을 많이 했죠.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제가 혼자 이렇게 콩주머니를 만들어갖고 이거를 재활 치료를 제가 혼자 스스로 하고 컵 쌓기도 하고 그랬대.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일하는 열심히 환자는 했더라고요. 처음 봤다고. 콩을 넣어서 콩주머니를 예, 예.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예, 그걸로 예. 뭘 하신 거예요? 이게 손이 마비가 왔으니까 이거를 이게- 자꾸 주물러줬죠.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당시에 그 몸 상태보다는 되게 좋아지신 그렇죠. 것 같아요. 많이 좋아졌죠. 그 당시에는 네. 제가 가게를 나가도 휠체어 타고 나갔는데 지금은 가게 나가서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제가 음식 요리는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아유, 지금 직접 이제 직접 하시고요. 다 해요. 그럼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지신 많이 거예요. 좋아졌죠. 동네에서는 기적이라 그래요. 오늘 두 분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프신 분, 네. 불편하신 분, 또 괜찮은데 오늘 두 분 때문에 이제 나도 검사를 받아야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발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분들에게 오늘 희망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저희도 나왔어요. 안 나오니까 예, 예. 이 몸신 프로그램에 그래서 저희도 나온 거예요. 시간. 아유, 잘 나오셨어요. 맞아요. 예. 우선 당시에 사진이 있어요. 자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저희가 MRI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보여주시죠. 지금 이게 2007년 당시입니다. 네, 뇌경색이 발병했을 당시에 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운동신경이 내려가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좌측으로 편마비가 그리고 편마비로 인해서 발음도 부정확하고요. 팔다리를 쓰는 것도 어렵고 왼쪽 얼굴에 마비도 심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2014년도에 다시 추적 검사한 MRI에서는 물론 레벨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 뇌경색이 왔던 부위는 이미 죽어서 구멍이 뽕 뚫려 있죠. 죽었다고요? 네. 그게 무슨 말이죠? 죽었다? 뇌신경세포는 한번 손상을 입으면 돌아오지 않죠. 그리고 죽어서 이제 물로 채워지게 됩니다. 네. 하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정상적인 뇌 조직들이 지금처럼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그 죽어버린 뇌신경세포가 담당했던 기능을 새로 배워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라 이 정도까지 회복하는 거는 정말로 피나는 노력이 있었을 거고요. 이제 한국인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수 한번 주세요. 야, 대단하십니다. 아, 멋집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 의지를 갖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다시 그 기능을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야, 정말 그럼 지금부터 그 방법을 저희가 알아봐야겠습니다. 궁금하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요? 첫 번째로 운동을 많이 했어요. 아침에 약수터 올라가서 팔 돌리기도 하고 걸음 걷기도 하고 많이 했죠. 그때마다 동행하셨어요. 그럼요.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운동을 했다는 말씀이시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제가 뇌경색 쓰러지고 나서부터 네. 먹은 음식이 있어요. 하고 또 입을 또 먹은 음식이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장은주 몸신의 그 비법 저희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뇌경색 쓰러지고 나서부터 먹은 음식이 있어요. 오, 되게 평범하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밥상. 이렇게 평범해 보이지만 안에는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김치도 들어가고 된장찌개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웬만한 건 여기 있는 건 다 들어간 다 거예요? 들어간 거죠. 그렇죠.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해 손 하나 까딱하지 못했던 그녀를 일으켜 세운 그 건강법이 바로 이 밥상 안에 있다. 몸신 가족들을 미궁에 빠뜨린 장은주 몸신의 뇌졸중을 이긴 방법. 이것만 넣으세요? 그럼요. 천연 조미료나 그야말로 마찬가지. 막힌 뇌혈관을 속 시원히 뚫어준 몸신의 건강법. 지금 공개합니다. 자, 뇌
경색, 후유증으로부터 완전히 회복하게 해준 네. 우리 장은주 몸신의 밥상은 과연 무엇일지 여기 아주 얌전하게 차려져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정체를 확인하겠습니다. 예, 예. 열었습니다. 오, 되게 평범하다. 아니 이런 건가? 된장찌개. 된장. 아우, 맛있겠다. 네. 된장찌개. 그리고 뭐예요? 김치. 무생채, 돼지 불고기. 돼지 불고기? 정말요? 그거 다 저희 집에서 먹는 음식인데. 정말 이렇게 드셨는데 이렇게 평범해 보이지만 안에는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네, 전문가로서 딱 보는 느낌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딱 보는 순간 뭐 나는 한 가지 딱 캐치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니, 한 자리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식당을 해오고 계시다니까 얼마나 솜씨가 좋으시겠어요. 근데 거기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 비법을 여기에 넣은 그런 이제 밥상이 준비가 돼 있어서 저희가 뭐 뭐니 해도 그래서 저희가 또 미가 발달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럼요. 네, 층 넘어가요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네. 모두 나와서 식사를 좀 하실까요? 아, 저 나가서 아유, 우리 또 한번. 아니 그냥 밥이 아니라 영양밥이네, 영양밥이요? 무채하고 여기에 뭐가 들어갔을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식사만 하실 게 아니고요. 네. 뭐 좀 찾아주세요. 네. 잠깐만요. 뭐가 들어갔냐? 아, 여기도 김치도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김치 아, 들어가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김치도 들어가고 된장찌개도 들어가고 저희 나물도 음식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예, 예. 그러니까 웬만한 건 여기 있는 건 다 들어간 다 거예요? 들어간 거죠. 그렇죠. 비밀이 하나 섞여 있는데 요 맛을 알 수가 없네. 시작하셔가지고 이게 무생채 맛이요? 야, 세상에 나 이렇게 맛있는 무생채 처음 봐네. 이렇게 오돌오돌하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감칠맛이 딱 나요. 약간 버섯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버섯. 네, 버섯이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뭐가 좀 달라요? 조미료 같은 거를 안 넣으셨을 거 아니에요. 조미료는 안 들어갔죠. 근데 입에 딱 달라붙는 약간 구수한 우리가- 맛도 네, 구수한 나죠. 맛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여기는 밥에 무슨 묘미가 있는 것 밥에는 이따 이렇게 드릴게요. 밥이 고소해. 아니 혹시 감이 감이 안 오네. 감이 안 와. 뭘 들었는데 감이 안 와. 아니 전원주 선생님 한 그릇 다. 근데 넣었다면은 이게 뭔가 보여야 되잖아요. 찌개도 그렇고 지금 김치도 그렇고 뭔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단 나 말이에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뭔지. 맛이 구수해요. 그렇죠. 구수해. 우선 이렇게 해서 몸신의 밥상 아주 맛있게 나눠 먹었고요. 지금 뭐 거의 남은 게 없을 정도로 이광기 씨, 예, 식사가 끝나셨죠? 네. 고맙습니다. 예, 잘 나눠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몸신을 일으켜 세운 바로 이 밥상의 결정적인 재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궁금해. 궁금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 연근? 와, 연근이 지금 제철이잖아요. 예, 연근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못했어요. 아니요, 이 맛을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죠. 어려웠어요. 아니 그러면 모든 음식이 그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 연근가루를 넣는 거죠. 그렇죠. 이 연근가루를 넣는 거죠. 무채에도요? 예, 무채에도, 된장찌개에도. 하물며 열무김치에 넣으면 풀 쓸 필요가 없고 구수한 맛이 돌아요. 아니 근데 사실 우리 연근하면은 우리 아삭아삭 씹히는 맛인데 저렇게 가루를 냈을 때는 말려서 이렇게. 상상할 수가 우리가 그렇죠. 맛을 못 내죠. 그렇죠. 음식도 음식이지만 저는 이거를 그냥 가루로 먹기 좀 불편하니까 캡슐을 약국에서 사다 캡슐에다가 이걸 넣어가지고 하루에 5알씩부터 먹었어요. 근데 연근 좋다는 거 어떻게 알고 드셨어요? 제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나서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절에 사구제를 지내러 갔는데 휠체어 타고 우리 아저씨가 저를 부축해서 데리고 들어갔죠. 아버님. 예. 그 절에 스님이 정말 이 연근을 잡수고 계시던 분이었어요. 그래갖고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거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권하셨어요. 예, 그렇죠. 스님이 이걸 좋다고. 역사 기록을 보니까 연근을 처음 먹은 사람이 네네. 심청이로 나와 있어요. 곳에서 나왔다고. 오늘 진짜 줄 알았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기 연근이 좋다는 건 알았지만 이게 이제 뇌졸중 뭐 그러니까. 뇌경색을 비롯한 결과를. 여기에 좋다는 건 또 처음인데요. 네, 그 연근 탁월한 선택하신 것 같아요. 연근에는 그 혈액의 주성분인 적혈구를 만드는 재료인 구리하고 철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걸 드시게 되면 아무 재료가 좋은 그런 혈액이 만들어지게 되죠. 혈액이 좋으니까 잘 흐르게 되고요, 온몸에. 또 그 혈액을 통해서 성소라든지 또 영양소가 잘 공급이 되고 그래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활력도 얻고 또 세포도 더 건강하게 만들어지는 거 그런 역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연근에 비타민 B 복합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충분히 공급이 되게 되면은요, 심장이라든가 뇌에 좋지 않은 그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성분들을 혈중 농도를 낮춰준 역할을 하게 돼서 또 심장이라든가 뇌졸중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연근은 이제 동의보감에서도 천연 혈전 용해제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의 기록을 보면요, 예전에 그 송나라에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연분이 이렇게 깎다가 그 껍질이 양피를 모아놓은 그릇에 떨어졌다고 해요. 근데 그 그릇을 보니까 피가 엉키지 않더라는 거죠. 이 현상을 보고 이 어혈, 뭉친 혈액을 흐트러주는 효과가 연뿌리에 있구나 이렇게 착안을 했었던 거고요. 나쁜 피를 흐트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를 맑게 해주는 이런 효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 연뿌리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꽤 많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눌린이라는 성분은 사실 혈당 조절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뇌졸중, 뇌혈류랑 연관돼 있는 것도 상당히 있어서 아주 많이 놀래네요. 네. 내일부터 연근이 동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부터 이 가루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그럴게요. 연근 먹는 것처럼. 먼저 감자 깎는 필러로. 가볍게 깎아 껍질을 조심하세요. 네. 아유, 전문가십니다. 예. 매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거를. 그래도 지금 이제 회복하셔가지고요. 주방에 아무도 두지 않으시고 다 선수하신대요. 아이고. 좀 두껍지 않게. 네네. 자르네요. 너무 두꺼우면은 곰팡이가 나고 잘 안 만들 수가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썰어서 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말립니까? 요새 날씨에는 3, 4일, 네. 겨울에는 일주일 정도. 건조기에는 한 60도나 70도에서 12시간만 말리면 되거든요. 2시간. 여름이면은 3, 4일, 그리고 겨울이면은 뭐 일주일. 예. 아니면 이제 건조기를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예. 이걸 어느 세월에 말릴까 싶은데 말랐습니다. 네. 물론 오늘 준비된 재료는 저 건조기로 말려오신 거죠? 네네. 네, 그 건조기 이용하시는 게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바로 갈아요? 예, 예. 이렇게 할 때 예. 거들어 주시죠? 그럼요. 각각분께서 다. 까고 하는 거 다 도와주시죠, 제 손. 아니 그거 그냥 아무 믹서기나 갈아줘요? 좋은 게 좋겠죠? 좋은 게 좋겠죠? 그럼 효능이 좋겠죠? 조금만 갈아볼게요. 네. 이것도 또 많이 해놓으면은 또 좀 보관해. 그렇죠. 그러시죠? 이 상태에서. 오, 과자처럼. 곱게 갈리겠다. 이걸 곱게 갈아주세요. 식감이 좋아서. 곱게 갈아주세요. 이렇게 곱게 갈면 마치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만약 집에서 어머니들이 가시다가 잘 안 갈아주실 때는 네. 체에 한번 받치세요. 그러면 이렇게 고와지죠.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 맛이 난가 한번 드셔보세요. 어때요? 예. 어떤 맛이 나요? 미숫가루 같아요. 고소해요? 구수하고 달짝지근하고. 콩가루 같이 구수하고 달짝지근해요. 이거 진짜. 그래요? 그리고 부드러워서 저는 이거 그냥 우유에 타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미숫가루에 타서 잡숴서 신기하다. 그럼 나중에 아주 고소해요. 여기 완전 인절미도 찍어 먹어도 되겠네요? 선생님 한번 맛보시면요. 인절미 찍어 먹어도 되겠네요? 아니 약간 그런 느낌. 선생님 너무 많이 드신다. 그렇게 조금씩 드세요. 그렇게 조금씩 드세요. 삼겹살 찍어 먹어야 되겠네. 많이 드신다 했어. 물 드려야 물. 코로 나온다고. 진짜. 그래서 약으로 드실 때는 캡슐에 넣어서 잡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캡슐에. 맛있으시죠? 꼭 미숫가루 같아요. 예. 고소해.
짭짤함도 아니 고수해. 정말 담백하네요. 이것만 넣으세요? 그럼요. 딴 거 아무것도 안 넣죠. 그냥 사고 들어가야겠다 이거. 그러니까 이 천연 조미료나 그야말로 마찬가지인 천연 거죠. 조미료인데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보관은 얼마나 어디서 할까요? 냉동실에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동실에 넣으면 한 3개월은 이상이 없어요. 3개월 동안.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달랑 연근만 있으면 연근가루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넣어서 지금부터 아까 그 음식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영양밥 준비해 주실 거죠? 재료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이거는 불린 쌀이고 이게 연근을 이렇게 다져놨어요. 다진 연근. 예, 생연근. 그리고는 표고버섯, 당근, 색깔을 내기 위해서. 그거 한번 밥을 지어볼까요? 네. 밥을 넣고. 선생님 쌀 다음에 넣으신 게 뭐였죠? 연근. 연근 다져가지고. 다진 거. 여기 연근은 양은 얼마나 이 쌀의 3분의 1 정도만 넣으시면 딱 좋아요. 또 표고버섯 따진 거. 표고버섯. 맛있죠. 자 이렇게 해서 보통 밥할 때보다 물을 반만 넣으세요. 연근에서 물이 나오니까. 밥에 그렇죠. 반만. 보다 반만. 예. 반만 해서 저어서 이렇게 해서 해주셔서 뜻만 드시면 잡수셔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게 아까 맛을 보셨던 바로 우리 밥 먹어. 이 연근밥, 영양밥이고요. 영양밥이고 여기에 양념장 맛있게 하면 뭐 더할 수 없이 좋은. 여기다 무생채를 겉들여서 잡수시면 금상첨화죠. 예. 아까 이광기 씨가 그랬어요. 내 인생에 가장 맛있는 무생채다. 진짜입니까? 최고입니다. 최고. 예. 아까 그 정말 맛있었던 그 무생채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무생채 무가 한번 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재료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식초, 연근가루는 한 티스푼, 고춧가루, 마늘, 설탕, 소금 이렇게만 있으면 되죠. 근데 연근가루가 너무 조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이 넣으면 텁텁해요. 양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일 때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텁텁하니까. 네. 제가 무생채를 썰어보겠습니다. 무생채를 쓰는 게 아니라 물을 쓰는 거죠? 예. 이 주치의도 그러셨고 앞서 신 교수님께서도 그 오래전에 그 사진을 보시면서 이 정도면은 운동 기능을 거의 못 하실 텐데 지금 이렇게 된 게 정말 기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게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고마 소리. 대단하다, 대단해. 고마 소리 참 듣기 좋네요. 예, 살짝 절여가지고 얼마나 둘까요? 한 10분, 20분 정도 하면 꽉 짜주세요. 짜줘야 돼. 그만큼만 해도 물이 나와요. 예. 오, 바로 나와. 원래 몸신께서는 아프기 전에도 저렇게 음식을 집에서 잘 해주셨나요? 원래 좋아했어요, 음식을 만드는 걸. 책도 많이 보고 자기가 연구도 많이 하고. 네, 장가 잘 가셨네. 네. 우리 집사람은 책 본 적이 없어. 자 이렇게 해서 물기를 쭉 짜냈습니다. 절여진 무에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드디어 고춧가루를 좀 넣죠. 먼저 색깔을 드리기 위해서. 예. 소금 좀 한 조금 더 넣고 요거 한 티스푼만 넣어주시겠어요? 요거 한 티스푼만 넣어주시겠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무생채는 저희가 개운한 맛으로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연근이 많이 들어가면 진짜 텁텁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욕심껏 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식초 좀 넣어주세요. 식초를 이거 다 넣어도 될까요? 다 넣어도 되겠네요. 예. 어유. 어우 맛있겠네요. 맛있어 보인다. 야, 요거는 정말 포장해서 딱 가져가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머니표 무생채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이 무생채가 아까 그 기가 막히게 맛있었던 그렇죠. 이건 그냥 무조건 밥에다가 이것만 넣고 비비면 최고. 끝나는 연근가루를 넣으니까 맛이 오래가고 변기리하고 아삭한 맛이 더 강하고. 이게 기대하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했더니 아삭한 맛이 더 강해지더라는 거죠. 김장김치, 배추김치 담을 때도 김장김치 겨울에 담을 때면 1년을 둬도 아삭한 맛이 그냥 있어요. 연근가루를 넣어도 네네.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근에 그 탄닌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탄닌 성분이 발효 과정을 더디게 해가지고 무르지 않게 그렇게 숙성하게 해주고요. 또 그러는 과정에서 또 그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내가 나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아 이유가 있었구나. 여보, 연근가루 200개만 사. 아삭아삭. 여기에 이제 메인 디쉬가 아까 있었죠.
불고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돼지 불고기. 불고기에도 역시 가루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고기 재료 이건가요? 네. 돼지고기. 돼지고기 조금에 네. 그러니까 뭐 고기는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돼지고기가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이 돼지고기 잡내를 없애지고 누린 맛도 없어지고. 아 그래요? 근데 우리 돼지고기 양념을 할 때는 예. 연근가루를 넣지 않고 양념에다 넣고 섞어줘요. 그래 이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저기 흡수력이 좋다 그럴까요? 그게 그냥 가루로 하면 겉돌잖아요. 골고루. 불고기 양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 불고기 에다가 연근가루가 연근가루가 들어간 거죠. 네. 이제 조물조물. 이게 또 이 조물조물이 솜씨더라고요. 아니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어쩜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잘하지? 맛있겠다. 저런 소리가 부엌에서 나면 행복해요. 그냥 누워있다가도 저절로 일어나게 돼요. 지금 남편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조금이라도 잘못 쓸까 봐 걱정돼가지고 참, 얼마나 오늘 모시고 오느라고 수염 면도도 못 하시고 그냥. 아니요 수염을 길렀었어요. 근데 아들 상견례 때문에 뭐 수염을 자르셨죠. 아들 상견례를 했어요? 이제 결혼 예. 장가 보내나요? 예. 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프로에 나오기를 망설인 이유가 사돈 내고 볼까봐 제가 망설였죠. 근데 아마 사돈댁에서도 이렇게 보시고 아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구나 생각하실 것 같은데 뭐 며느리한테 바라는 거 혹시 있으세요? 너무 이뻐요. 바랄 게 뭐 있어요. 우리 아들하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내 딸 데려올게. 그 얘기로 끝났어요. 그 얘기로 끝. 저희 아들도 100점짜리 아들이에요. 아이고. 저 이제 아버님도 시아버지가 되시니까요. 한 말씀 하시죠. 아니 둘 다 잘하고 있으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더라고요. 다 알아서 하더라고요 둘이서. 예. 더더더더 말고 우리처럼만 살아달라 그래요. 우리처럼. 맛있는 냄새가 그냥 솔솔 나네요. 네. 아우 여기다가 상추 딱 넣고 무생채 예. 착 해서 하면 정말 요리를 쉽게 하시네. 진짜 쉽게 하셔. 아우. 자 이렇게 해서 몽신의 밥상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몸신의 뇌졸중, 후유증 극복에 도움을 준 연근 활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깨끗하게 씻은 연근을 0.5cm 두께로 썰어주는데요. 그리고 소쿠리에 넓게 펴서 말려주면 되는데요. 여름에는 3, 4일, 추운 겨울에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네요. 그리고 마른 연근을 믹스에 넣고 잘 갈아주면 되는데요. 체에 한 번 더 걸러주면 아주 고운 연근 가루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든 연근 가루는 밀폐 용기에 넣어 냉동실에 3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연근 가루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무침 요리를 할 때는 한 티스푼 정도면 적당한데요. 너무 많이 넣으면 텁텁할 수 있으니 꼭 적당량을 넣어줍니다. 돼지 불고기와 같은 양념장을 사용하는 경우 양념장에 연근가루 2티스푼을 섞어주세요. 고기에 바로 넣게 되면 가루가 뭉치니 주의해 주시고요. 하나 더. 찌개와 같은 국물 요리에는 1, 2인분에 연근가루 2티스푼 정도 사용해주면 감칠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연근 가루를 더해서 만든 밥상 그 식후에 꼭 드시는 이것. 자,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실까요? 잠시 후 정말 좋은데. 뇌졸중으로 쓰러진 몸신을 일으켜 세운 두 번째 음식. 맛과 향이 더 진해. 스튜디오를 향긋하게 물들인 이것의 정체는? 그리고 오랜 세월을 그냥 악몽과 같이 지냈죠. 뇌졸중 후유증으로 30년 넘게 고생했지만 운동법 하나로 뇌졸중 후유증을 극복했다는 두 번째 몸신.
15분 정도 하면은 땀이 나요. 땀이. 여행 가서 힐링된다는데 이거 그 운동법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연근 가루를 더해서 만든 밥상, 그 식후에 꼭 드시는 이것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실까요? 바로 너무 이쁘다. 연잎으로 만든 연잎차입니다. 와. 비 올 때 우산으로 쓰는 건데 이렇게. 김 교수님, 이 연잎의 효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연은 버릴 게 없네요. 그렇죠. 연은요, 씨앗이나 또는 뿌리, 연잎 다 버릴 게 없는 아주 기특한 식품인데요. 특히 그 연잎에는 그 생리 활성 물질인 플라보노이드가 굉장히 풍부하게 있어요. 네, 그 성분 자체가 혈압을 또 낮춰주고 염증 반응 같은 것들을 굉장히 낮게 해주는 그런 성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혈액을 유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연근과 뇌 혈류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도 있습니다. 그 쥐에게 연잎 추출물을 먹인 결과 뇌 혈류량이 증가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가락 부위의 말초 혈관, 말초 동맥을 확장시켜서 혈액 순환을 좋게 만드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걸 직접 만들어 네네, 드세요? 이거를 잘라가지고. 저는 이걸 자른다 그러면 펼쳐놓고 이럴 것 같은데 딱 접으신 다음에 칼집을 내셔서 가위집을 내셔서 잔잔하게 자를수록 좋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덮는 거죠. 5분씩 2번 좀 덮어주세요. 네. 연잎은 말려 사는 게 아니었어요? 예, 말리는 것보다 이렇게 덮으면 맛과 향이 더 진해져. 우린 무조건 말린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지금 벌써 향이 나죠? 네네. 진짜요? 무슨 향이에요? 일로 와서 맡아보세요. 은은할 거야, 은은. 나 궁금해. 나 답답해. 마치 그 찻잎을 덮을 때 하는 냄새하고 굉장히 냄새 비슷하게 좀 한번 갖고 와봐요. 향이 좋죠. 냄새를 이렇게 잡아봐. 잠깐만요. 나도. 아, 냄새 좋아. 아우, 냄새 좋아. 우선 한번 덮으셨고요. 네. 이게 이렇게 5분 정도 덮은 다음에 한 번 더 식히고 다시 한번 예, 예. 또 5분 정도 예, 덮어서 예, 예. 이제 만드셔야 되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미리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히니까 바삭한 이렇게 나뭇잎처럼 바삭한 그런 느낌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걸 어떻게 하나요? 끓이나요? 끓이기도 하고 차로 울고서도 먹고. 그렇죠. 예, 한번 울고볼까요? 어느 정도 넣으면 될까요? 2리터에 한 주먹 정도. 2리터에 예. 하루에 보통 어느 정도 드셨어요? 저는 이거를 보리차 담는 그 통에 담아서 들통에다 끓여놓고 하루에 2리터 정도를 그냥 수시로 보리차 물 먹듯이 마셨어요. 아무 냄새도 안 나고 잡내도 없고 깨끗하기 때문에 보리차보다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끓여서 드실 수도 있고 이 차로 뜨거운 물에 이렇게 울고서 우릴 수도 있고 하면 잡수셨어요. 두 가지 향과 맛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네네. 같은데 그러면 연잎차가 과연 어떤 맛일지 한번 저희가 나눠서 자, 이제 맛을 한번 보시죠. 아우, 고맙습니다. 네. 그 연잎 향이 제대로 나네요. 네, 제대로 나네요. 이걸 안 볶으면 안 덮으면 이 맛이 좀 덜하죠. 맞아요, 덮어야 돼요. 아니, 향이 정말 좋은데요. 아니, 입안을 또 이렇게 청소해 주는 것 같아요. 떨어지죠. 개운하게. 입이 개운하면서 다시 한번 그 밥을 또 먹고. 사실 연잎을 그냥 생으로 말려서만 해도 사실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덮으니까 그 생리활성 물질이 훨씬 농축되고 그다음에 잘 그 내용물을 다시 이제 물에 넣어서 다시 또 꺼내서 먹게 되는 거니까 향이나 맛이나 전혀 변하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어서 좋겠네요, 그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장은주 몸신의 건강법 저희가 모두 알아봤습니다. 신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 정도 그 마비가 돼가지고 회복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근데 이제 그거를 정말 묵묵히 참아내고 그 또 옆에서 보살펴주고 도와줘가지고 이런 것까지 올라오게 된 거는 저도 좀 감동 깊게 받고, 제일 인상 깊게 들었던 거는 물을 굉장히 충분히 자주 많이 드셨던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게 결국에는 뇌졸중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요. 하지만 이런 거에만 너무 의존하고 정말로 꼭 드셔야 되는 약 같은 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석 달에 한 번씩 가서 약을 타갖고 있죠. 그거 뭐 하루 이틀 안 놓치시고 다 드시는 거죠? 그럼요.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네네. 됐어요. 지금 이 순간에 좀 하고 싶은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국민들이 이 프로를 보시고 저처럼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게 조심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남편에게도 한 말씀. 항상 고마운 마음밖에 없죠. 아유, 어떻게 이렇게. 앞에도 울컥, 뒤에도 울컥. 자, 이럴 때 남편께서 한마디 하세요. 요거만 울고 열심히 살아. 이제 괜찮아. 이제 다 났어. 그만 울어. 두 분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뇌경색 예방과 또 후유증을 극복해내는 데 도움이 되는 밥상을 저희가 봤고요. 이번에는 또 운동으로 그 후유증을 잘 극복해내신 분을 모시고 그 운동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법을 소개해 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나이에 찾아온 뇌졸중을 극복한 김양숙 몸씨. 앞서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연을 들었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아니 아까 그 한 30여 년 전에 그 사실 그 이제 앓으셨잖아요. 그때에 대한 그 사연들을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당시의 상황들을. 35년 전에 이제 발병이 됐고 오랜 세월을 그냥 악몽과 같이 지냈죠. 근데 그때가 무엇보다도 아기가 글쎄, 아니 아기가 4개월밖에 안 됐을 때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계속 이제 병원 치료해서 나았지만 얼굴은 이만큼 부어 있는 것 같이 항상 제 얼굴이 아니고 손가락이 저리고 발도 그러고 항상 힘이 없어서 이렇게 잘 넘어지고 그 기억력도 많이 저기 해가지고 말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해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차츰차츰 좋아져가지고 어떤 운동을 하신다고요? 운동이? 예. 운동이 궁금하네. 그거 어떤 운동이시냐고. 알려주세요. 이걸로. 이게 이거 막대기잖아요. 그냥 이거 막대기 아닌가? 나무네요. 네, 나무인데 네. 이걸로 뭘 하셨습니까? 이걸로 배꼽 힐링을 제가 운동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배꼽 힐링 운동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배꼽 힐링이요? 야, 사실은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보고 우리 힐링된다, 뭐 여행 가서 힐링된다는데 이거 배꼽으로 또 힐링되는 것도 처음이네. 저희도 지금 막대기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이걸로 해도 되죠? 배꼽을 열십자로 4등분, 또 대각선으로 4등분 하면 8등분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배꼽 주위를 2cm 간격으로 이렇게. 꾹꾹꾹꾹 누르는구나. 아니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뇌졸중의 후유증이 좀 사라지고 괜찮으셨단 말씀입니까? 정말로요? 네네네.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잠깐 믿기가 어려워서 이 배꼽하고 뇌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이게 사실 이 배꼽이라는 부위에는 주변으로 다 자극이 돼요. 그 심장을 비롯한 혈관에도 자극이 되고 소화기도 자극이 되고 또 면역하는 그 세포들도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다 같이 좋아질 수 있고요. 한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배꼽 주위를 자극하는 운동을 했더니 머리로 쓰는 에너지가 굉장히 증가하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주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자극이 돼요. 아우, 자극이 와요. 여러분 너무 뾰족한 걸로 하시면 안 네.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두께가 있어야 될 것 이렇게 같고요. 생겼습니다.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시원해요. 저는 이게 지금 정말 좋거든요. 네. 왜냐하면 만져지는 지점마다 자극되는 강도가 다르니까 아, 여기를 조금 더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게 그냥 생각이 돼요. 배꼽 주변에 혈자리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돼 있어요. 복모혈이라고 해가지고 각 장기에 해당되는 혈자리들이 있으니까 그 혈자리에 꼭 구애받지 마시고 골고루 주변을 자극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몸신의 뇌졸중 후유증을 이기게 해준 배꼽 힐링 운동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본인에게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해주세요. 이제 막대기를 들고 배꼽 주변을 눌러주면 되는데요. 리듬을 타듯이 경쾌하게 눌러줍니다. 이때 숨을 훅훅 내쉬면서 호흡에 집중하면 효과가 더욱 크다고 합니다. 복부 주변에는 면역기관, 순환기, 소화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모두 모여있기 때문에 이 부위를 자극해주면 뇌가 편안하게 이완되고 스트레스까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데요. 팔팔한 뇌 건강을 위해 하루 15분만 투자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저희가 생사를 가르는 1mm의 뇌혈관, 당신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뇌졸중을 다뤄봤습니다. 정말 이것만은 꼭 지켜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한마디 팁을 주신다면요. 앞서 살펴드린 이런 것들을 잘 관리만 하신다면 뇌졸중을 90% 예방할 수 있으니 잘 숙지하시고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뇌졸중이 발병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의지와 노력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오늘 맞아요. 체험자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아주 깊은 감동을 주셨어요. 이광기 씨도 네. 예, 여전히 누르고 계신데. 병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거를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거를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웠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배꼽 힐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또 막강한 건강 정보 가지고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십시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이것은 병을 고치는 최고의 명약이라고 불립니다. 서양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죠. 이것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병을 이긴 밥. 밥이라고 다 같은 밥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현미가 좋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병을 이겨내신 몸신들인데요. 쌀은 이 도정 횟수에 따라서 현미, 5분도미, 7분도미, 또 9분도미, 12분도미 이렇게 나누어지죠. 암을 앓는 사람이라든지 병을 앓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최고의 밥입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듯이 그 잡곡도 그 나름의 성질이 있는데요. 약이 되는 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겠습니다. 골다공증을 극복하게 해준 그 밥. 과연 어떤 밥일까요?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맛을 한꺼번에 맛볼 수 있는 그야말로 건강밥인 것 같아요. 밥만 먹어도 뽀약이다. 저는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여성 청결제 질경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엔지캠 생명과학에서 면역 조절 록피드를,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